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신 수석입니다. 예. 네. 저희 이번에 정보보안 자격증 무엇을 따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번 이번 월간 카이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임채윤입니다. 현재 저는 시큐리티 허브에서 모일킹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정보보호교육센터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직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 그리고 서울시설대학교에서 실제 IT공학부 견인교수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걸맞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일단은 자격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고, 예. 간단하게 자기 자랑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예. 자기 자랑 어떤 거 가지고 계신지 좀 읊어볼 수 예. 있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자격증 지금 총 다 합치면 70개를 취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사실 제가 자격증을 처음 땄을 때가 거의 초등학교 때, 네. 뭐 워드라든지 뭐 좀 음. 쉬운 자격증들 있죠. 예, 이런 걸 이제 많이 취득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15개 정도의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는 좀 대부분 자격증이 아마 OA 쪽 관련된 아마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뭐 워드라든지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중점에서 많이 취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 좀 전문적으로 이제 IT 쪽에 좀 크게 이제 관심이 좀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솔라리스라든지 이런 뭐 OS 관련된 이런 자격증들을 좀 취득했죠.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MCSE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뭐 시험도 준비하고, 그리고 대학교 때 이제 2004년도죠. 예,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CT라고 부르는 이제 공인 강사 시험을 그때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굉장히 많으신 분과 함께 오늘 자격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일단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정보보안 자격증 무엇을 따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일단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는 자격증의 트렌드도 뭐 조금은 있다고 보는데 이걸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고 많이 공부한 입장에서 현재 국내외 자격증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사실 국내 자격증 트렌드는 뭐 크게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국내 자격증을 뭐 준비를 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분류들이 있죠. 하나는 이제 국가 기술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국가 공인 이런 자격증인데요. 사실 민간 자격은 사실 좀 저는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실제. 그래서 좀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국가 공인 인증을 받은 시험을 차라리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좀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민간 쪽이 좀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예. 근데 이제 민간 쪽을 뭐 굳이 나쁘다 이렇게 볼 건 아니지만, 사실 자격증을 뭐 취득을 하면 사실 협회에서 이제 관리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대한 난이도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이 아마 국내 쪽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저는 차라리 국내 시험 본다라고 하면 국가 공인을 취득을 해라라고 좀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사실 이 정보관에 대한 트렌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민첩하게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예전에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자격증들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사실 지금 현재는 뭐 AI라든지 또는 AI에 대한 보안, 그리고 데이터 보안 이런 이제 좀 전문화된 트렌드를 쫓아서 다시 자격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뭐 그러면 시험 유형에 대한 트렌드가 뭐 변화되거나 그런 것도 좀 있나요? 시험 유형들은 딱히 변경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해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인 이제 시험 대행사를 보통 통해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뷰라든지 프로메트릭 이런 이제 시험 대행 기관에서 주로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여러 가지 자격증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트렌드도 좀 있을 텐데 사실 제가 본 트렌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산업군에 대한 유행에 따라서 좀 변화가 될 뿐이지 뭐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 핫하니까 자격증이 일단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으니 선택하는 기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유행을 따라가라
기술에 대한 유행을 따라가라 아니면 풀기 쉬운 거 뭐 아니면 난이도가 쉬운 걸 따라가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거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를 추천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 이 정보보안 자격증이다라고 하면 사실 첫 번째는 사실 정보보안은 융합 기술이거든요, 실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초에 대한 사실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뭐 OS라든지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자격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주로 이제 뭐 네트워크이다 그러면 뭐 시스코사의 뭐 CCNA라든지 CCNP 이런 시험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정보보안 자격증을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하나는 뭐 벤더에 특화된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협회에서 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뭐 정보보호에 대한 좀 많은 부분들을 요구하라는 이런 시험들도 사실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사실 실무적인 관점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기를 볼 수 있는 이런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오펜시브 시큐리티의 뭐 OSCP라든지 이런 시험들은 다른 시험과는 좀 다르게 실제 뭐 가상 VM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이런 이제 시험 유형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선택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따로 이제 잡으면 가장 우선시하는 기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자격증이 뭐 취득을 하면 당연히 보람은 있겠지만 이 자격증을 다른 사람들도 사실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실제. 예. 그래서 정말 생뚱맞는 자격증을 땄다,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이걸 땄지만 뭐 힘들게 취득을 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공식적인 이런 뭐 기관이라든지 예. 한마디로 뭐 대표적인 협회를 뭐 예를 들면 뭐 ISC2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CISA 그래서 ISACA죠. 예. 이런 이제 기관 그래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나오는 시험들을 좀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되는 건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 예. 남들도 알아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일단 국내 자격증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사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기사 자격증은 물론이고 빅데이터 관련된 자격증 뭐 ADSP인가요? 뭐 예. 그것도 만들어지고 있고 되게 많은데 예. 자격증 이거 뭐 좀 카테고라이징 유형별로 묶어서라도 뭐 좀 리스트업을 해줄 수 예. 있나요? 그래서 저는 뭐 컴퓨터 관련된 거는 사실 거진 다 많이 봤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뭐 주로 이제 국내 자격증이다라고 하면 뭐 한마디로 분야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죠. 예.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분야를 나누게 되면 뭐 실제 뭐 통신 쪽이냐 아니면 통신 분야. 뭐 정보 처리 쪽이냐 아니면 정보 통신이냐. 예.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국가 기술 자격증 체계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기사 시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빅데이터도 이제 기사 시험이 만들어졌고요. 예. 그리고 정보보안 기사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국가 기술 자격 그리고 뭐 국가 공인 자격 이렇게 이제 사실 분류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분야별로 상당히 좀 나눠져 있죠. 많이 나눠져 있죠. 예. 그래서 주로 뭐 데이터베이스 쪽도 사실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나오는 뭐 DAP라든지 아니면 ADP, 뭐 ADSP, 뭐 SQL, 뭐 SQLD, 뭐 SQLP 이런 시험들이 있거든요. 예. 데이터 쪽에 관련된 협회들이 있고 뭐 정보통신에 대한 이런 협회들도 있고 그래서 협회별로 사실 시험들이 좀 각각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사이트를 좀 보면서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좀 살펴볼 만한 사이트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실 예, 기사 시험이죠, 사실. 예, 그래서 예, 뭐 보통 이제 큐넷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예,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사이트죠. 예,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실 국가 기술 자격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전문 자격들도 있는데요. 국가 전문 자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보안 쪽에는 뭐 딱히 볼만한 시험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특화된 이런 시험들이 전문 자격으로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아마 뭐 회계라든지 예. 뭐 세무사, 예. 뭐 노무사 네. 여기 적혀 있기는 하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도 사실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특별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IT 쪽에 관련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 예. 큐넷에서. 예. 그래서
대부분 국가기술 자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보통은 예, 자격 정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보게 되죠. 예. 음. 그래서 주로 이제 자격 정보에 보게 되면 이런 제도 정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한번 국가 시험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뭐 월간 시험 일정을 누리게 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이런 접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가장 이제 사실 높은 뭐 등급 예, 뭐 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사실 기술사 시험이 가장 예, 국내에서는 예, 취득하기도 어렵고 준비 기간도 사실 가장 오래 걸리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사실 기사, 산업기사 예, 요 시험들을 취득을 해라라고 하죠. 예. 그래서 기사, 산업기사를 들어가게 되면 예, 회차가 나오게 되고 어떤 시험 종목들이 있는지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 같은 경우에는 전문 기술 자격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IT 쪽에 관련된 건 여기 정보기술 쪽.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든지 또는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그래서 IT 쪽에 관련된 예, 부분들은 여기 정보처리기사 예, 거의 필수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것들도 어떤 게 주로 영역을 다루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사실 국가기술 책에서는 너무 세부적으로 사실 나누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정보기술이냐, 아니면 통신이냐, 또는 전자냐, 예, 또는 전기냐, 전자하고 정보기술, 그리고 통신 쪽은 유사 직무로 사실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책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예,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카테고리가 좀 많지는 않죠, 사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정보 처리 기사, 예, 이건 거의 좀 필수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큐넷 외에 사실 통신 쪽은 또 주관하는 부서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통신 쪽 관련된 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Q.OR. OR.KR. 예, 그러면 예, KC라고 부르는 예, 2025년도부터 이 정보보호에 대한 민간 자격을 예, 만들었습니다, 사실. 예. 좀 생뚱맞게 만들었다라고 사실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사실 정보보호에 대한 이런 좀 뭐 전문기술 자격으로 뭐 한마디로 이제 국가기술 자격으로는 좀 만들어진 게 없다 보니까 민간 자격이라는 게 사실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예. 올해부터 사실 시행이 되는데 예, 원래 시험은 1회 때 치는 게 가장 좀 좋다라고 하죠. 예, 실제. 예.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이런 정보보호에 대한 위협관리, 예, 위험관리사라든지 뭐 정보보호에 대한 능력검정 예, 이런 시험들도 사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이트를 먼저 예, 설명드리면 일단 예, KC라고 부르는 예, 원래 이 여기 전파진호는 주로 통신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시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보안기사도 사실 여기에 있는 KC에서 접수를 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격 검정에 대해서 검정 안내를 보게 되면 사실 여기 통신에 대한 자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에 대한 이런 무선 설비 기사,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사, 예, 그리고 밑으로 보게 되면 실제 이런 방송통신이라든지 사실 여러 가지 관련된 예, 자격 체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사실 보안 쪽 파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보안 쪽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 비중들이 예전보다 조금 더 커졌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국가 기술 자격이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에 있는 예, 뭐 CQ.OR.KR이라든지 큐넷 사이트를 보시면 거의 이쪽에 다 속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뭐 이번엔 국가 공인 기술 자격증이면 뭐 민간 자격증에서 그나마 좀 해볼 것 예.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추천해 주시죠. 일단 예, 민간 시험들은 예, 조금 잘 유의하셔가지고 좀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이제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을 했다. 예, 그러면 실제 이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에 등록이 됩니다, 실제. 예. 그래서 여기 등록이 안 된 자격증 종류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 민간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실제. 예. 그래서 예,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국가 기술 자격이 있고 국가 공인 자격 이 크게 두 가지로 저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공인된 민간 자격 검색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인된 민간 자격 검색을 눌러주셔야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 검색을 누르게 되면 사실 올해 첫 공인이 된 이런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AI 쪽 관련된 시험이 첫 번째로 공인된 거죠. 요거는 그 올해부터 칠 수 있는 건가요? 시행은 예전부터 됐는데 그때는 민간 자격이었죠. 아. 그래서 올해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 국가 공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스마트 해상 물류 관리사라고 부르는 뭐 항공사에서 하는 시험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이런 물류 관리사 안에도 사실 IoT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사실 이런 IoT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카테고리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 쪽이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얘기 드렸지만 융합기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자격에도 사실 보안에 대한 파트들이 좀 들어간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막 영상정보관리사라든가 뭐 지능형 홈관리사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네요. 지금 보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영상정보관리사다. 그러면 첫 번째가 저희 보안 쪽에 프라이버시와 사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영상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래서 실제 이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사실 자격증 안에 이런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약간 이게 전체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를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되게 IT가 되게 많네요. 그렇죠. 절반 이상이 IT 관련된 거네요. 근데 사실 뒤로 넘어가게 되면 IT 관련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한자 자격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금융 쪽도 있고요. 그러면 수석님께서 이제 인정하고 혹은 추천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공인 자격증과 국가 기술 자격증 두 가지가 가장 일단 보기 편하다.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봐요. 뭐 네트워크 보안 관리사 자격증이라던가 뭐 협회에서 하는 포렌식 자격증이 있잖아요. 디지털 포렌식 자격증.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추천을 따로 안 하시나요? 보통은? 근데 이제 포렌식 쪽은 사실 2급은 국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시험도 사실 2급은 공인으로 국가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국가 공인 받은 시험들은 추천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그냥 앞에서 볼 때 민간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뒤로 좀 넘어가서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등록된 민간 자격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험들은 국가 공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협회에서 그냥 자격증을 만약에 시험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사실 자격증 시험을 등록하도록 사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협회가 그냥 등록을 하게 되면 다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그럼 많은 협회들이 여기에서 국가 공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게 그렇죠. 했네요. 그래서 응시자 수도 늘리고, 실제 이런 시험에 대한 이런 합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많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럼 어디선가 이제 주소 들을 거예요. 이제 어디서 무슨 자격증이 있다더라 그러면은 항상 이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에서 검색을 해보고 취득 여부를 좀 선택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근데 제가 이제 뭐 민간 자격에서 좀 추천드리는 건 하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CPPG.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관리사 시험인데요. CPPG는 아직까지 사실 국가 공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있지만 사실 거의 뭐 유일하게 이런 개인정보 보호 쪽이다. 그러면 좀 통용해 주는 이런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볼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CPPG. 네.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뭐 개인정보 관련돼서는 취득한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공인 자격증이 아니었네요. 공인 자격증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정부에서도 이 뭐 개인정보에 관련된 국가공인 시험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계속 좀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공인된 이 자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민간으로는 CPPG를 가장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국내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해외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자격증 어떤 게 있나요? 해외 자격증은 첫 번째는 뭐 명실상부한 사실
CISSP죠. 예. 그래서 실제 굉장히 오래된 협회이기도 하고요, 실제. 예. 그리고 해외에서도 사실 예, 인정을 해줍니다. 예. 제가 이제 외국계 회사 다닐 때 주로 이제 CISSP라든지 CISA 이 감사 시험이죠. 예. IT 감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어려운 시험을 취득했구나. 예.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실제.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예,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낙 이제 시험 비용이 또 비싸다 보니까 그쵸. 예, 정말 많이 준비를 해요. 시험 보시는 분들은. 예. 거의 대부분 이제 CISSP라든지 CISA 시험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비싸고 그 다음에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이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진 한 뭐 두세 달 넘게는 공부를 합니다, 실제. 예. 예, 그래서 주로 이제 CISSP라든지 CISA 시험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산스에서 나오는 이런 시험들도 있습니다. 근데 산스 시험은 사실 국내에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실제. 예. 그러니까 교육 듣는 것도 사실 굉장히 비용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 칠 수 있는 이런 센터들이 좀 많이 국내에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산스 시험은 예, 해외에서 많이 알아주지만 국내에서 좀 취득자들이 좀 많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원정 시험도 가고 예,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시 카운슬의 뭐 CH라든지 예, 이런 시험들도 요즘에 인기를 예전부터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 트렌드는 사실 좀 실무 능력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오펜시브 시큐리티의 예, OSCP 시험들을 또 많이 또 IT 보안하시는 분들은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걔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살펴볼 만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IC2죠. 예, 네. 그래서 CISSP를 주관하는 예, ISC2 예, ORG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있습니다. 예, IC2에서 사실 한국어 시험을 없애버렸어요, 실제. 예.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어로 이제 응시가 됐는데 지금은 사실 이 한국에서 시험 치는 부분들을 거진 다 리젝트를 시켰거든요. 예. 근데 사실 리젝트 시킨 이유들도 뭐 사실 있겠지만 뭐 왜 리젝트를 시켰느냐? 예, 국내에선 사실 이 CISSP 시험이 좀 가치가 그래도 좀 있다 보니까 예, 이걸 가르쳐주는 전문적인 학원이 많이 생겼어요, 실제. 예. 예, 그래서 실제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합격자 수가 좀 더 많고요. 예. 그 다음에 해외 시험은 이제 고질적으로 브레인 덤프라는 게 사실 나옵니다. 예. 덤프라는 거죠. 예. 한마디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좀 복기를 해요, 많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어 시험을 좀 많이 없앴지 않나. 예. 이런 생각들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없어진 시점이 언제부터였어요? 사실 예, 제가 뭐 사이트를 맨날 이제 찾지는 않기 그쵸. 때문에요. 예, 거의 작년 말에 예, 시험이 예, 한글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 말이면 23년? 아니요, 2024년 24년 말? 예, 말쯤에 다시 한국어 시험이 예, 없어지게 된 거죠. 예. 진짜 최근에 바뀐 이야기네요. 그래서 여기 시습은 예, 사실 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실제. 예, CISSP만 하더라도 실제 도메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메인들을 물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보안 뭐 관리자라든지 담당자다 그러면 굉장히 넓은 이런 보안에 대한 기초를 사실 쌓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초라기 좀 애매하죠. 왜냐면 시험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쵸. 예,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급 의 지식들을 많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예,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자격들이 있느냐. 예, 사실 굉장히 자격증 종류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CC라고 부르는 이 시험은 예, 엔트리 레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뭐 사회초년생들. 예, 그래서 실제 이 CC 시험들은 거의 처음에 만들었을 때 거의 무료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많이 배포를 했어요, 실제.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시험 보시는 분들도 많고 합격자 수가 좀 늘어야 사실 이런 자격증들이 좀 더 치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시험을 굉장히 거의 무료 수준으로도 많이 예, 권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CISSP, 예, 그 다음에 옆에 CCSP는
클라우드 쪽에 관련된 인증 시험입니다. 그래서 원래 CSA라고 부르는 클라우드 얼라이언스 협회죠.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로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보안 시험들이 있는데 이 부분보다 약간 더 어렵다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 관련된 인증 시험들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부 통제, 그래서 리스크라든지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시큐어 코딩에 관련된 이런 이제 CSSLP라고 부르는 실제 개발 보안에 관련된 이런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AP, EP, MP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시험들은 CISSP에 좀 특화된 이런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준은 CISSP 인증을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체계들이 분류되어 있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아키텍처니 엔지니어링이라더니 아니면 매니지먼트 요거는 이제 관리 쪽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좀 더 특화된 이런 세부적인 지식들을 물어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CISA, 보통 이제 ISACA라고 많이 부르는데 실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자격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먼저 어떤 자격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내에서 좀 많이 보는 시험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CISA입니다, 실제. 그래서 IT 감사 쪽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 CISA를 좀 취득을 하죠. 그리고 사실 이 CISA는 CISSP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같이 봐요. 왜냐하면 출제되는 도메인이 일부가 겹치기 때문에 이왕 CISSP를 준비한다 그러면 CISA까지 같이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정답이 막 다르다 그러던데요. 막 뭐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좀 점수가 비슷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정답이 되고 안 되고 좀 갈린다고. 왜냐면 이게 감사라는 이제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감사는 사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딱 뭐가 정답이다. 이것보다는 사실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에 대한 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들도 사실 존재를 한다라고 해요, 실제. 감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정답이 이거였지만 실제 이 출제자의 의도는 다른 게 답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른 것들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 ISACA는 한국어 시험이 좀 많이 지원이 돼요, 실제. 그래서 여기에 있는 CISA도 한국어 시험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CISL, 매니저 시험이죠. 저도 이거 시험 쳤을 때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CISM의 용어 중에 하나가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안 프로그램. 이 시큐어 코딩이랑은 좀 다르죠. 다르죠. 저도 이제 보안 프로그램 해가지고 사실 코드라든지 이런 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란 뜻은 뭐 정책이라든지 절차들 있죠. 이걸 다 포함해서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영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 정말 뭐 이해관계자라는 설명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뭐 스테이크홀더라고 부르는 이해관계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정말 힘들었죠. 왜냐면 기술보다는 약간 관리, 경영 관리나 그렇죠. 뭐 이런 쪽.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매니저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그런 걸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들었다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CISM 시험을 볼 때는 이때는 PBT 방식이었거든요. 연필로 마킹하는 거. 그래서 국내 합격자가 이때 아마 5명 나왔을 거예요. 그때 회차에서. 그래서 정말 턱걸이로 사실 합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명 중에 1명으로. 그때는 이제 시험 한 번 볼 때 이게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날짜에 모여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을 보게 된 거죠. 조금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기술 쪽만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쪽 들어가면
굉장히 좀 약해져요, 실제.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CDP-SE라는 이런 시험들도 나왔고요. 사실 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ISAC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이런 개인정보에 관련된 인증 시험들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 해외 쪽의 이 개인정보들도 사실 저희는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사실 해외에서 이런 뭐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각 나라별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준비를 사실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개인정보, 결국엔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룰 네. 텐데, 뭐, 다루고 있는 기준이 되는 나라가 있거나 그런 건가요? 그렇죠. 뭐 유럽에도 있고 사실 브라질도 있고 뭐 각 국마다 사실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가장 저희 쪽에서 준비를 많이 했던 건 사실 EU 쪽이죠, 실제. 예. 그래서 EU 쪽에 워낙 이런 과징금이라든 이런 게 거의 네, 천문학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에서 뭐 나는 EU 쪽으로 할래? 아니면 난 미국으로 할래? 이렇게 예. 선택하는 건가요, 얘는? 선택하는 시험도 사실 있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 좀 제너럴하게 나와요, 실제. 범용적으로? 법령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뭐 특정 나라에 있는 법률을 물어보거나. 아, 그래서 CDP-SE는 약간 좀 제너럴하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다양한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ISM도 사실 한국어가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제 쪽, 마찬가지로 이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이 네. 부분들도 사실 한국어로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매니저급이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 있는 시험들을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스입니다. 사실 공부를 산스는 굉장히 좀 오래됐죠, 실제. 그래서 산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런 뭐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 그래서 코스라는 게 있는데 코스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산스에 있는 시험들인데요. 분야별로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 각각 시험들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응시료도 사실 비싸고요. 국내에서 사실 시험 볼 수 있는 이런 센터들이 좀 많이 없는 거죠. 실제 앞에 봤던 이 세계 협회들은 다른 나라에 누구를 뭐 IT 보안을 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런 쪽에 조금 준비를 해서 자격 취득을 하는 게 좀 더 효용 가치는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기술 쪽 요즘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펜시브 시큐리티에 있는 시험들을 좀 많이 또 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OSCP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맨 위의 사이트죠. 그래서 실제 펜테스트에 대한 이런 시험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OSCP라든지 OSCE 뭐 이런 또 자격체들이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이거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네요. 네. 1,700달러 하면은 거의 200만 원 이상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시험비가 너무 올랐어요, 실제. 옛날보다는. 그래서 사실 뭐 예전에 시스코 시험만 하더라도 거의 뭐 120달러, 150달러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400달러 이상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이 OSCP는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랩 시험이에요, 실제. 그래서 시험을 접수하게 되면 실제 접속할 수 있는 이런 한마디로 가상 VM에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실습에 대한 랩 비용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럼 여기에서 시험 볼 때는 문서 작성 능력도까지도 같이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펜테스터의 뭐 자질 중에 하나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스텝별로 어떤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다시 좀 들어가는 거죠.
막 모이에킹 분야다 막 이렇게 해갖고 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칼리 리누스가 지금 네. 여기서 시험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칼리눅스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죠. 어.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OSP를 뭐 만약에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헥터박스라고 부르는 사실 플랫폼을 좀 많이 이용을 해라라고 해요, 실제. 예. 그리고 실제 이 칼리눅스에 있는 도구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도구 활용보다 더 중요한 건 모해킹에 대한 방법론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 뭐 처음에 스캐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초기 액세스 뭐 이런 뭐 실행 뭐 그다음에 뭐 퍼시스턴트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모이킹에 대한 과정들 흐름 진행들을 또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자격증은 여기까지? 하나만 더 네, 들어가죠. 좋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시 카운슬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 있는 이시 카운슬은 예전에 한국에도 사실 한국 지부가 있었어요. 실제 지부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한국에서 이런 원래 시험을 또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코스웨어들도 좀 한국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부를 잘 안 해요, 솔직히.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어느 정도 좀 비싸다 그러면 대부분 시험에 대한 응시자가 상당히 좀 적어지는 거죠, 실제. 사실 시험에 대한 비용만 저렴했다고 하면 아마 많이 응시를 할 건데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실제 이시카운슬도 한국 쪽은 이제 철수를 했다라고 봐도 좀 무관하죠. 그럼 지금은 국내에서 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국내에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아. 왜냐면 이시카운슬은 사실 랩 시험이 아니에요, 실제. 그래서 사지선다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뷰에서 이 시험 대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한번 조금 살펴볼까요? 네. 실제 자격증도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분류가 돼 있죠. 네. 가장 유명한 CH. 그렇죠. 네. 가장 대표적인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CH 시험을 저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봐왔거든요. 사실 CH를 제가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로 합격했을 거예요. 제가 04년도인가 05년도에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때는 사실 CH를 거의 아무도 모를 때였어요, 실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백트랙 리눅스를 쓰고 있었는데 옆에 지나가시는 분들은 다 한마디 하셨죠. 뭐 이상한 리눅스 쓰냐. 근데 저는 이제 사실 트렌드를 따라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자격증들이 나오면 맨 첫 번째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봐요, 실제. 그래서 보통 시험의 아웃라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출제 문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제 문항이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코스웨어들을 좀 뭐 구할 수 있으면 코스웨어들을 보통 사거나 구해봅니다. 그래서 CH는 굉장히 이런 코스웨어가 상당히 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런 설명들도 상당히 조금 가독성이 좋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기술 쪽에 광범위한 사실 내용들이 좀 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CH도 현재 트렌드를 좀 쫓아가다 보니까 이 버전 13부터는 AI 해커라는 명칭을 또 붙였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인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oT에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챕터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트렌디에 움직이는 게 빠르네요. CH가. 그렇죠. 이시카운스 쪽은 좀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쫓아가고는 있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뭐 펜테스터에 대한 이런 자격 시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HFI라고 부르는 포렌식 시험. 사실 포렌식 시험들도 주로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 벤더사에서 볼 수 있는 시험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NCAS라든지 뭐 FTK 이미저다 그러면 FTK에 대한 이런 시험들을 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CHFI는 좀 제너럴하면서도 여러 가지들을 또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뭐 NCAS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배울 수도 있고, 음. FTK 이미지라든지 또 외에 뭐 다른 이런 포렌식 프로그램이라든지 도구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분류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브세옵스도 있고 좀 트렌드 좀 쫓아가죠. 예, 네. 사실. 예. 약간 다른 자격증 유형과는 좀 다른 느낌이 좀 강해요. 예. 네. 관리 이런 내용들보다는 순수하게 진짜 기술적인 내용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시격 코딩도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좀 많이 분류가 돼 있죠. 왜냐면 자바라든지 ASP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런 유형들은 다 사지선다형의 시험을 보나요? 예, 일반적으로 사지선다형이 좀 대부분일 거예요. 예. 음. 왜냐면 사실 이 시험 대행사를 통해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뭐 크게 복잡하게 출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MS 시험이 사실 좀 가장 복잡하긴 한데 주로 드래그 앤 드롭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멀티 초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래도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아. 예. 그다음에 또 타이핑 같은 거. 예.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이핑 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명령줄을 입력을 해야 되는 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식하우스 이런 거까지 네.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국내에서 좀 소개를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ISMS 네. 심사원 관련된 자격증들도 있을 텐데 네. 해외에서도 그런 유사한 뭐 자격증이 아까 인증 말고도 네.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예. 왜냐면 원래 이 ISMS 정보보호 관리 체계는 원래 전신이라는 게 있어요. 최초에 사실 BS779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영국 표준부터 먼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표준으로 먼저 나오고 ISO로 사실 격상이 된다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ISO에 뭐 27001 시리즈, 그래서 27001 시리즈들이 보통 이제 ISMS의 전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전 ISO도 인증심사원이라는 과정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증심사원을 취득하고 이런 활동들을 사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자격증 보게 되면 라이센스 기반의 자격증이 가장 좋아요, 사실. 이게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쵸. 근데 IT 보안 쪽은 사실 그게 거의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ISMS는 취득하면 좋죠. 왜냐면 ISMS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실제 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단, 보안 약점 진단원, 이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공에 만약에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증들이 취득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일단 대표적인 해외 자격증들도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봤는데 이 난이도는 뭐 하면서 조금씩 얘기를 하긴 했었었는데 조금 총 정리하면서 한번 자격증별 어떤 유형의 자격증별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실제로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다 약간 대표적인 사례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사실 이건 사람마다 다르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 자격증이라는 거는 사실 자격증 취득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 자격증을 공부를 하면서 학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사실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제. 자격증은 결국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도 돈을 낭비하면 안 되죠. 그쵸. 시간도 낭비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2달에서 최장이다 그러면 3달 안으로 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정말 뭐 불가능한 이런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뭐 합격률 1%의 기술사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자격증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 하루에 몇 시간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인일 때 자격 준비를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는 이제 회사에 일 마치고 공부를 하면 보통 7시 반에 공부를 해요. 그러면 마치면 10시 반. 3시간. 그래서 이 집에 오면 거의 한 11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활을 거의 1년 약간 안 되게 한 것 같아요, 실제.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제 자격증을 좀 많이 취득을 하다 보면 사실 정보 보안이 생뚱맞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나머지들은 좀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예, 왜냐면 또 유사 바운드리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내용이 정말 생뚱맞은 내용이 나오진 않는 거죠, 실제. 예. 그래서 예, 자격증 난이도는 사실 뭐 CISSP라든지 CISA는 조금 오래 걸려요, 실제 준비하는데. 왜냐면 실제 이런 범위가 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준비 기간은 예, 2달에서 3달 정도로 무조건 예, 좀 끊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거를 그 정도 안에 다 끊어야 가장 좋은 예. 환경이고, 그러면 시습, 시사 뭐 이런 예. 것들이 조금 더 높다고 했으면, 그러면 좀 예. 난이도가 낮은 것들, 예. 내가 처음 시작해 볼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 시작해볼 만하다라고 하면 예, 주로 이제 뭐 네트워크 관리사라든지 예, 네트워크 관리사 뭐 무시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겠지만 사실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저는 이제 보통 시스코 자격을 취득을 했다. 그럼 물어봐요. 예, 보통 면접관으로 이제 가거나 이럴 때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뭐 HSRP라고 부르는 이 시스코의 이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뭐 보통 질문을 해요. 근데 대답을 못했다 그러면 이 난이도를 낮추죠. 예. 근데 이제 제대로 질문을 못했다. 답변을 못했다. 그러면 점프 보고 땄구나. 예. 그래서 실제 이런 예, 뭐 좀 쉬운 시험이 있다라고 해도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배울 게 또 마찬가지로 만들어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제 조금 쉬운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사라든지 뭐 리눅스 마스터라든지 뭐 이런 시험부터 먼저 준비를 쭉 체계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IT 보안 쪽까지 넘어오시는 건 예, 좀 추천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가 논란거리라고 적기는 예. 했지만 사실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예. 많이 하고 계세요. 뭐 현업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격증 따서 이게 뭐 실무와 관련이 있느냐, 예. 뭐 어떤 자격증을 따는데 실제 실무에 대한 역량과도 관계가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조금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자격증으로 했으니까 체계적으로 잡아놨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건 자격증일 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딱 선을 긋는 경우도 좀 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얘네들에 대한 관계가? 일단 이제 실무 잘하시는 분 중에 자격증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 네. 예. 자격증이 왜 필요 있냐? 예,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자격증이다라고 하면 예, 자격증을 너무 높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저도. 예, 그냥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은 이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저희 뭐 윈도우 서버다라고 하면 서버에는 굉장히 많은 사실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중에서는 안 쓰는 서비스들도 많아요, 사실.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AD 서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지만 뭐 윈도우 2000이다 그러면 뭐 ISA라든지 이런 서비스들 거의 안 쓰거든요, 실제. 예. 근데 그런 부분까지 사실 이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면 들을 수가 있어요, 실제. 예. 그렇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사실 실무 자격증이 뭐 아예 별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예. 왜냐면 이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면 실제 이런 좋은 방법들이 또 마찬가지로 기억에 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실제. 예.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마찬가지로 자격증 준비를 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무에 어떻게 활용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실무 관계는 뭐 아예 없지도 않고, 예, 사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정말 실무에서 예, 정말 오래 하신 분들 있죠? 네. 오래 하신 분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사실.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뭐 자격증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잘 하시는 분 많거든요. 예. 그래도 조금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 취득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고, 예, 필요하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뭐 이야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격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네. 다들 잘한다 하지만 어떻게 잘하고 얼마만큼 잘한지를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증명하기도 네. 하고 한 거고. 그다음에 또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동기부여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음. 그래서 그냥 책을 한 권 읽어라. 그러면 정말 뭐 읽기 힘들고 재미없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걸 취득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면 예, 좀 더 공부에 열의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도 사실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도 좀 좋은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KPI를 하잖아요. 예. 그 매년 이제 회사에서 하고 있는 KPI 할 때 자격증을 KPI로 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격증 KPI에 근데 이제 1년 목표에 사실 자격증은 제가 얘기했지만 2달, 길면 3달 세 달. 안은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만 너무 많이 집어넣는 건 좀 아니에요. 예. 차라리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되 내가 주어진 업무에서 어떤 시너지를 낼 건지 이걸 KPI를 잡는 게 맞지. 예. 그러니까 자격증 이거 취득할 거예요. 저거 취득할 거예요. 예.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취득해서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게 더 크거든요. 실제.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표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회사에 대한 목표, 회사 업무에 대한 목표와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자격증을 부가적으로 했을 그렇죠, 때 예. 가장 효과적일 거다. 네.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어찌됐든 뭐 단순하게 자격증만 따면 되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 국가기술 자격증처럼 근데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CP라든가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일단은 70개를 가지고 계신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면 일단 유지 비용 얼마나 드십니까? 저는 1년에 4,500은 내는 것 같아요. 4,500? 네. 4,500만 원? 네. 네. 어마무시하네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강사예요. 예. 예. 근데 왜 제가 이걸 유지를 하고 있느냐?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처음 취득한 공인 강사 자격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강사 자격증 시험 볼 때는 굉장히 시험 강의도 해야 되고 부가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그때는 거의 한 몇 달 동안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실제. 예. 왜냐면 해외에 있는 MS에서 이제 실제 와서 이런 시험들도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위에 있는 MCT 있죠? 다 메일 보내가지고 어떤 거 좀 물어봤느냐 이런 팁들도 없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취득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강사 자격 취득하게 되면 코스웨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클라우드다 보니까 많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들을 잘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MS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실제. 혜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스웨어도 볼 수 있고 MSDN이라고 부르는 이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들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은 사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유지 비용이 또 뭐 당연히 CISSP라든지 CISA도 유지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근데 유지 비용을 아깝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실제. 당연히 왜 돈 나가면 아깝죠. 그렇죠, 아깝죠. 근데 그만큼 활용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 특징적으로 뭐 CISA 아까 전에 사이트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이런 아티클이라든지 또는 메일링으로 뭔가 정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 뭐 보고서라든지 또는 잡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지 비용들도 사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실 교육을 추구를 한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실제 이 CP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 교육 정책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몇 년 주기로 또는 보통 1년 주기로 이제 교육을 이수하고 그 관련된 증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비용은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투자해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을 꾸준하게 받는 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용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시간을 필수로 교육 시간을 이수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한 번 들으면 이 자격, 이 자격, 이 자격증 모두 다 인증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되는 건지. 근데 그건 이제 자격증마다 좀 다릅니다. 왜냐면 자격증의 실제 기술 쪽인데 기술 쪽에 관련 없는 뭐 개인정보, 뭐 관련다가 좀 애매하지만 네. 예. 그 개인정보에 관련된 파트인데 생뚱맞은 걸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요. 예. 예. 분야에 한마디로, 따라서. 예, 분야에 따라서 이제 인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일반적인 제너럴적인 뭐 정보 보안을 만약에 수강을 했다. 정보 보안 개론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넣을 수 있죠, 실제. 예. 그럼 최대 어느 정도 시간까지 유지하는 자격증이 있나요? 보통 이 CP 정책들 보게 되면 1년에 최소 시간, 네. 그 다음에 뭐 권장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이클별로 뭐 몇 시간 이렇게 네. 들어야 된다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3년에 뭐 120시간 정도 뭐 이런 이 정책들이 사실 각 자격증마다 사실 다 있습니다. 3년에 120시간이요? 네. 진짜 바쁜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5일 강의 가는 것도 되게 힘들 텐데.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다 채우죠? 근데 이게 채울 때 꼭 수강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기사를 이렇게 보고 뭐 아티클 기고를 하는 것도 사실 CPA 인정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CP로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취득하신 분들 CP에 대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CP를 보통 제출하는 이런 협회들은 CP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요, 다. 그래서 규정에서 어떤 걸 인정을 해주는지를 먼저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CP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도 그냥 단순하게 교육만 들을 그렇죠. 게 아니라 예. 다양한 방법들이 그렇죠. 또 있고. 컨퍼런스에 참여를 한 것도 사실 인정이 되거든요. 예. 뭐 논문으로 등재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그렇죠. 될 수도 예. 있는 그런 거죠. 거 페이퍼 작성을 했다.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그러면 실제로 40시간, 뭐 120시간 이런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수도 있다란 어렵긴 하겠네요. 쉽진 괜찮죠. 않네요. 네, 좀 예. 뭔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왜냐면 영어로 또 작성을 해야 되고, 그쵸. 그럼 또 시간 언제 했는지도 이렇게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백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뭐 수강 확인증, 뭐 컨퍼런스 참여 확인증 이런 거 음. 요구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마련하는 게 참 귀찮은 거죠, 실제. 자격증 많으시니까 네. 그런 거 유지하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유지하다가 다 안 집어넣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강의 시간을 CPU로 인정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채우죠, 사실. 그러니까 강의 시간을 이제 인정해 주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인정해 줍니다, 실제.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비용들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추천 자격증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되게 뭐랄까 그 구직자, 뭐 재직자 이런 거 나눌 필요 없이 그냥 통으로 이제 추천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 같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 그리고 한 1년 차 혹은 신입 요 정도 되는 주니어 신입 주니어 재직자들 혹은 3, 4년 차 그 이후까지에 해당하고 있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각자 추천하는 자격증들이 있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직자인데요. 구직자 분들이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사 시험. 왜냐면 이게 뭐 벤더라든지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공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또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때 꼭 필요한 게 기사 자격입니다, 실제. 그래서 기사 자격을 취득을 한 다음에 경력이 지나야 실제 이런 중급 기술자라든지 고급 기술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인력에 대한 등급제가 폐지가 됐다라고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등급제를 안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쓰게 되면 한번 대가 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그래서 주로 이 소프트웨어 뭐 협회라든지 이런 쪽에 뭐 이런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직 기관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실제 얘는 중급이다, 고급이다 이런 인력 등급들을 관리해 주는 데가 있지만 사실 가장 필요한 게 사실 거기서도 사실 기사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사 시험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뭐 큰 좀 뭐 특정 기술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좀 제너럴한 거 있죠.
네트워크 관리사라든지 또는 뭐 리눅스 마스터라든지 음. 이런 일반적으로 좀 범용적인 걸 먼저 봐라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 항목에 포커스된 것보다는 좀 범용적인 거. 많이 쓰고 있는 예. 거. 네. 그 다음에 내가 특정 회사에 들어갈 거다. 아, 그러면 그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맞죠. 예. 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클라우드 쪽에 관련된 이런 기업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 회사에 사용하고 있는 뭐 클라우드에 대한 솔루션들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네, 구직자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주니어, 신입들, 어떤 것들이 네. 좋을까요? 주니어 분들은 일단 열의가 대단하거든요, 실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회사에 업무하고 있는 위주로 사실 좀 봐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실제. 예. 그래서 회사에서 만약에 내가 모이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모이킹과 관련된 이런 시험들. 예. 그래서 주로 뭐 실제 이런 뭐 버프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뭐 웹 프록시. 예. 네. 그래서 버프 아카데미도 있고 버프에서도 사실 인증 시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인증 시험들을 보는 것도 사실 좀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앞에 설명드렸던 뭐 CH라든지 또는 OSCP 이런 이제 펜테스트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보일 수 있는 이런 시험들, 예, 자격증을 따는 것도 사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꼭 이 뭐 펜테스트라든지 오펜시브 쪽뿐만 아니라 네. 사실 뭐 개인정보와 좀 관련이 있다. 그러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이런 자격증 좀 찾아가지고 사실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사실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니어분들 남았죠. 이제 예. 남았죠? 네. 사실 시니어의 가장 큰 고민은 일단 예, 이러나 저러나 노후 대비거든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조금 이게 좀 심해요, 사실. 예. 음. 왜 이 부분이 좀 심하냐라고 제가 느끼냐면 지금 혹시 ISMS 인증심사원 있죠? 네, ISMP 네, 있죠. 인증심사원 1년에 한 번 보거든요. 네. 예. 몇 명 올까요? 한 1000명?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 어. 예. 거의 한 1년에 승격을 하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 예. 예. 그래서 실제 이런 아마 시니어분들은 뭐 쭉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나중에 혹시나 내가 딴 데 이직을 하거나 또는 회사를 퇴직했을 때 실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주로 뭐 ISMS 인증심사원이라든지 또는 개인정보에 대한 역량평가 또는 이제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업무를 하셨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관여점 진단원 그래서 실제 좀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이런 위주들로 사실 취득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격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 예. 아.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정보 시스템 감리사라든지 네. 또는 보통 PM을 준비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프로젝트 관리. 그래서 주로 이제 PMO. 그래서 프로젝트 전문가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또 취득하시면 훨씬 더 좀 넓은 또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별로 각각에 있는 분야별로 대상별로 한번 자격증을 좀 알아봤고요. 공부 방법이 약간 네. 본인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 공부 방법은 자격증 시험을 볼 때는 무조건 아웃라인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출제 목차라든지 비중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 저도 뭐 6개 회사 근무를 했지만 영어가 참 익숙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글로 된 책을 많이 읽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 사실. 제가 예전에 IC2에 CCFP라고 부르는 포렌식 시험이 처음 나왔거든요. 네네. 그때 책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뭘 했느냐? 국내에 있는 포렌식 책을 다 샀어요. 사실 국내 포렌식 책 몇 권 안 돼요, 사실. 지금 포렌식 검색하셔도 20권 안 될걸요, 아마. 이때까지 나온 책들 보셔도. 그래서 일단 책을 다 봤죠. 그 다음에 실제 마인드맵 이런 도구들 있죠. 이런 도구들 이용해가지고 매핑을 시켜보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 얼마만큼 준비가 됐는지.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아웃라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연습 문제도 보고, 예. 그래서 좀 확실히 준비해서 가는 게 가장 좋죠. 예. 그래서 좀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건 사실 코스웨어를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실제. 예. 그래서 특정 벤더사의 이런 시험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시험에 대한 공식 교재라든지 공식 이런 매테리얼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먼저 보고, 예. 좀 준비를 하면 훨씬 더 기억에도 잘 남고, 그 다음에 업무할 때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자격증의 시험 유형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네. 해요. 뭐 실습 시험들도 네. 분명히 있을 거고 필기 시험도 있을 거고. 예. 네, 마냥 덤프를 보는 거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필요한 부분들도 네. 있겠고 하다 네. 보니까. 근데 가장 걱정이 될 수 있을 법한 게 네. 실기 시험일 것 같아요. 네. 얘는 뭐 네. 보는데 좀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근데 실기 시험도 사실 해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덤프가 많이 나와요, 사실. 예. 한마디로 덤프가 없는 시험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흔히 족보라고 하죠. 그쵸, 예. 네. 근데 왜 이 족보 시험이 뭐 실기는 안 나올 것 같이 생각을 하느냐. 원래 CCI 시험도 실기거든요, 시스코에. 근데 솔루션 가이드라는 게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랩 토폴로지하고 예, 어떤 식으로 트러블슈팅하는지 이런 부분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예. 외워서 치는 시험이 아니고 이러한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실 덤프의 목적이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는 게 덤프의 목적은 아니에요, 실제.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준비를 했는데 얼마만큼 준비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차원에서 덤프를 보는 건 좋은데 정말 요즘에 시험 보러 한 번씩 가면 정말 이렇게 문제다 이렇게 거의 뭐 네. 20분도 안 돼서 문제를 다 풀고 나오는 예,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예. 보통 취직을 할 때 이 자격증을 넣죠. 보통 나는 자격증 이거 땄다라고 기입을 하게 되면 면접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일반적으로 뭐 회사에 처음 예, 취직하는 신입분들이다 그러면 이력서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뭐 수상 이력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없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다 예, 비슷비슷하겠죠.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이런 걸 제대로 답변을 못 한다. 그러면 안 적는 게 더 좋아요, 사실. 예. 예, 제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시스코에 뭐 제가 시스코를 계속 이제 기준으로 두는데 그 이유는 이제 네트워크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시스코를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시스코에서 뭐 물어보느냐? STP를 물어봐요. 스페인 트리 프로토콜. 예. 근데 이걸 모를 수가 없거든요. 시스코를 공부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VLAN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예. 근데 이 두 개를 만약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예.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실제 덤프를 보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네. 그래서 뭐 실습에 대한 거를 좀 물어보긴 했는데 살짝 방향이 좀 네. 센 것 같지만 네. 일단은 뭐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실습은 뭐 사실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노하우 같은 것들은. 실습은 많이 입력을 해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 네, 대표적으로 이제 실습 시험이 좀 나오는 이런 시험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레드의 시험 같은 경우에도 예, 실제 실기 시험을 봐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레드에서 레드에 저도 예, 취득 못했습니다, 그때. 예. 지금은 하셨나요? 아니요. 아, 지금은 이제 굳이 제가 차이나 굳이, 네, 이런 그럴 수 있죠. 생각들이 있군요. 예. 근데 이제 정말 처음에 황당했던 게 뭐냐? 예, 패스워드 복구가 있어요. 링스 패스워드 복구. 예. 근데 이걸 저희는 나중에 구글에 찾아보면 되잖아요. 네. 대충 방법은 아니까. 예. 그래서 부트로 들어가서 이 눌리고 리눅스 친구 모드 넣으면 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그걸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헬프 페이지가 없어요. 거기는. 예. 맨 페이지가 없구나. 네, 근데 그게 첫 번째 문제로 나오거든요. 아. 예.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게 좀 준비를 해서 갔죠, 저도. 시험을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서 실제 첫 문제는 그건 풀었는데 그 다음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 확 주는 거죠. 아, 예. 왜냐면 처음에 뉴스 패스워드 복구를 못하면 뒤에 시험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시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스코사의 이제 CCI 시험은 또 실기를 봅니다. 예. 그래서 실제 뭐 한국에서도 사실 CCI 랩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원격으로. 예. 호주에 있는 시험센터에 원격으로 붙어서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각각 트러블 슈팅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명령어들을 입력하고, 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 핵심적인 부분들은 문제의 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실제. 첫 번째는. 예, 그리고 많이 예, 트러블 슈팅이라든지 네.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OSCP 많이 준비를 하실 거예요, 실제. 예. 그래서 OSCP를 준비한다 그러면 예, 대표적으로 이제 헥터박스를 좀 많이 풀거나 또는 트라이 핵미라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이런 플랫폼에서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명령을 입력했을 때 예, 만약 생각이 안 난다. 그걸 헤비 페이지 보고 입력할 수 있는 정도로. 예. 그래서 방법들을 좀 많이 예, 좀 타이핑 치면서 좀 익혀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뭐 꼼수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많이 연습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네. 좀 없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또 후기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예. 어떤 유형들이 좀 나왔는지 후기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실제.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후 자격증을 취득했다. 끝이 아니죠? 예. 네, 뭐, 그 이후에 나의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 나가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뭐 몇 가지 사례들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뭐 자격증을 이제 하는 뭐 이런 협회라든지 보게 되면 사실 엔트리급에서 시작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단계별로 사실 자격증 체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무조건 우리 협회 시험은 예, 어려운 것만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 단계별로 사실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 패스다라고 하면 결국에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예, 롤모델이 있는 거 가장 좋고요, 사실. 예. 그 다음에 어떤 게 되고 싶은지, 예. 그걸 먼저 정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또 부가적인 걸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저는 사실 이거 들으신 분들한테는 꼭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예, 실제 뭐 어학이라든지 예, 또는 뭐 다른 부분들도 사실 다 네.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석사를 간다든지 또는 박사 과정을 간다든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또 필요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거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꽤나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생각보다 네. 한 40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1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선배님으로서 네. 뭐 다른 후배분들 혹은 동료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예, 첫 번째는 예, 아마 자격을 준비하는 이런 뭐 미취업자라든지 학생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마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실제.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벤더 시험 뭐 이렇게 뭐 좀 많이 알아준다라고 해도 사실 자기가 잘 준비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하거나 예, 아니면 실제 관련된 기술들을 잘 포장을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예요, 실제. 예. 그래서 꼭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예, 이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 사실 요즘에 이런 뭐 공부를 하는 환경이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 예. 그래서 실제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이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비용도 저렴하게 사실 공부할 수 있는 게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예, 봐주시면 좋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유데미라든지 이런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특정한 과정들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실제. 예. 그래서
실제 이런 뭐 영어로 나오는 부분들도 사실 너무 부담이 되실 건데 그쵸. 그런 부분들을 사실 없애기 위해서는 더 준비하는 수밖에 사실 없거든요. 예. 그래서 꼭 자격증 취득도 좀 뭐 생각을 하시겠지만 관련된 이런 책들도 많이 보고 관련된 기술들을 먼저 익히고 좀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들고 예, 이런 좀 자격증 준비하면서 흥미를 사실 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네. 예,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오늘 정말 자격증, 정보보안 자격증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들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조금 더 보니까 더 다양한 부분들과 그리고 되게 이렇게 자격증들을 알아보고 검증하고 찾아보고 또 나한테 맞는 건 어떤 거일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딸 계획이 있으신 게 있나요? 예, 저는 예, 네. 취미거든요, 사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앞에서 봤지만 이런 뭐 AI도 있었고 뭐 새로 나온 거 시험이 있었죠. 뭐 스마트 뭐 해상 쪽 관련된 네. 이런 시험들도 있었는데 그런 쪽도 사실 보안 쪽이라든지 IoT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쪽도 아마 올해 시험 볼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이제 또 준비하는 또 시험들도 있고요, 실제. 예. 그래서 좀 공부하는 걸 좀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사실 저는 계속 또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더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내에서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사우스가 남방입니다. 정보보호 이직을 계획하고 있거나 정보보호에 관심이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캡처 준비해주세요. 25년도 AI 보안관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소개합니다. AI 보안관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은 AI 선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AI가 교육된 여러분의 스펙에 상관없이 오로지 적성을 분석해 선발하고 신층 결과를 도출해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결과지를 바탕으로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교육비는 당연히 무료이며 교육에 필요한 장기 일체와 학업 지원금을 제공하고 교육을 수료하면 인턴십 연계와 우수수료생 해외 연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보안관제 장비? 환경구축은 또 뭐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걱정인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AI 보안관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성실히 수료한다면 인턴십까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협약을 맺은 보안관제 기업들의 직접 참여로 기업이 선호하는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결과물을 통해 협약 기업들과 채용형 인턴십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정보보호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저는 특히 비전공자 여러분께 이 과정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빠르게 신청하고 수업을 듣는 교육생 중 선착순으로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